준비한 일에 성과가 있으면 드디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이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447강입니다. 셋단자는 한자의 맥을 찾습니다. 셋단자는 나와 한자의 눈높이를 맞추려 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한자를 만나는 것이 셋단자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펼진자에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 글자는 펼진자입니다. 이 펼진자는 표다는 의미가 있고 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시각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펼진자는 기스검자와 옷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기스검자는 기슭을 말합니다. 건물의 처마 밑을 말하기도 하죠. 또 옷자는 옷을 의미하고 애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펼진자가 표현하는 그 펴는 일은 처마 밑에서 옷을 입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 안에서 애복을 몸에 걸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부인의 도움을 받으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부부가 아주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옛날 같으면 임금님께서 궁궐로 들어오라는 명을 받게 되면 선비는 기분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던 애복을 입고 드디어 한양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옷을 걸치는 상황이 펼진자입니다. 펼진자는 하늘에 떠있는 별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지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자에서는 펴다는 뜻으로 해석한 게 옳습니다. 펼진자는 처마 밑에서 옷을 입는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로서 어디 초대된 곳에 가려고 방 안에서 애복을 걸치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펼진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농사농자입니다. 이 농사농자는 농사를 의미하지요. 이 농사농자는 구불곡자와 펼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구불곡자는 굽다라는 것이고 펼진자는 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농자가 표현하는 그 농사는 굽은 환경을 펴는 작업의 연속이 농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작물의 성장을 위해서 자연의 굽은 환경을 바르게 펴는 작업이 농사인 것입니다. 농사일의 대부분은 이런 일들입니다.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그런 작업이 있고 또한 마른 땅에 물을 주면서 촉촉하게 하는 그런 작업도 있죠. 병충해가 발생하면 약을 뿌려서 병충해를 박멸하지요. 이런 작업들이 농사입니다. 농사농자는 굽은 환경을 펴는 작업이라는 것으로서 농사는 작물의 성장을 위해서 자연의 굽은 환경을 바르게 하는 작업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활용 단어를 보면 임농탈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농탈경은 땅을 다 다듬고 이제 농사를 지으려 하니까 농사 지을 땅을 빼앗아갔다는 뜻으로서 오랫동안 애써 준비한 일을 못하게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허무하고 막막한 상황인 것이죠. 또 농사라고 할 때나 농부라고 할 때 농사농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떨칠 진자입니다. 떨칠 진자는 떨치다는 것이죠. 떨치다란 말은 세게 흔들어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 떨칠 진자는 손수변의 펼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을 의미하는데 손의 적극적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펼진자는 펴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떨칠 진자는 적극적 행동으로 펴는 작업이 떨치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으로 세게 흔들어서 이물질을 떨어지게 하는 동작이 떨칠 진자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날씨 좋은 날 내무실에 이불을 꺼내서 이불을 터는 것이죠. 이불에 묻어있는 먼지나 이물질들을 털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떨칠 진자는 이런 작업처럼 적극적 행동으로 펴는 작업입니다. 손으로 세게 흔들어서 이불에 붙어있는 이물질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동작이 떨칠 진자인 것이죠. 반드시 이불만이 아니라 옷에 있는 것이나 또 어떤 것에 붙어있는 것들을 털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금성옥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의 소리와 목의 떨림이라는 뜻으로서 재주와 지혜와 인덕 등을 충분히 조화롭게 갖추고 있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한 진동이라는 말을 써나 야구에서 삼진 먹었다 할 때 떨칠 진자가 사용되는 것이죠. 펼진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용욕자입니다. 욕할욕자입니다. 이 욕할욕자는 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욕할욕자는 펼진자의 마디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펼진자는 펴다는 것이고 마디존자는 손가락 한마디를 말합니다. 아주 조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욕자가 표현하는 그 욕은 펼침이 조금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력의 결과가 빈약하다고 말하는 것이 욕이라는 것이죠. 욕이라는 것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남의 인격을 무시할 때 네가 한 노력에 비해 결과가 빈약하다고 말하는 것도 인격 무시가 되는 것이고 무엇이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인격 무시가 됩니다.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 용욕자이고 무엇에 닮았다고 예를 들어서 말을 닮았다, 개 닮았다, 소 닮았다고 할 때 그런 것도 욕입니다. 그럴 때는 욕할 매자가 사용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게 되면 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남의 인격을 후벼 파는 것이죠. 그런 욕 중에 하나가 네가 가진 게 조금뿐이다. 네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빈약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욕자는 펼침이 조금뿐이나 말하는 것으로서
노력의 결과가 빈약하다고 말하는 것이 욕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활용 단어에는 지족불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분수를 알고 만족하게 생각하면 모욕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 치욕이라는 말에서나 모욕이라는 말에서 용육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벼락진자입니다. 이 벼락진자는 벼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벼락진자는 비유자와 펼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비유자는 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펼진자는 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락진자는 비가 땅에서 펼쳐지는 신호가 벼락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벼락은 비가 더 세게 내리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비가 더 세게 내릴수록 땅에는 빗물이 더 펼쳐집니다. 더 넓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벼락진자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요란하게 벼락이 치게 되면 비가 많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비가 많이 내릴 수도 있고 벼락친 다음에 비가 세게 내리게 되는 것이죠. 벼락진자는 비가 땅에 떨어지는 신호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가 더 세게 내리는 과정에서 벼락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해향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해향진은 그림자에 놀라고 소리에도 떤다는 뜻으로서 매우 쉽게 놀라는 상황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지진이라는 말에서나 진노한다고 할 때 벼락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펼진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입술순자입니다. 입술순자는 입술을 의미하죠. 이 입술순자는 펼진자와 다롤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펼진자는 펴다는 뜻이 있고 다롤자는 하늘에 떠있는 달이지만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몸을 의미합니다. 봄육자의 대용인 것이죠. 그래서 입술순자는 몸을 펴는 기관이 입술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술을 움직여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의 의견이 펼쳐지는 것이죠. 말을 할 때 보여지는 대표적인 기관이 입술입니다. 입술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펼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되는 게 입술입니다. 입술 순자는 몸을 펴는 기관이 입술이라는 표현으로서 입술을 움직여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의 의견이 펼쳐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죠. 순망치안은 입술을 잃게 되면 네가 시리다는 뜻으로서 가까운 사이에 한쪽이 망하게 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상순이 있고 하순이 있습니다. 상수는 윗입술을 말하는 것이고 하수는 아랫입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입술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펼진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펼침이 충분하면 행복하지요. 기다리고 준비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예복을 입게 되는 축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